네,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한 과제를 하나 줬었는데 서울.csv 파일에 기온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온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최고 기온과 최고 기온이었던 날짜를 찾는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게 과제였는데요. 뭐 예제 코드, 답안 코드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보면 파일 오픈하는 건 앞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최고 기온을 담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절대 최고 기온이 될 수 없는 온도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초기 값을 준 상태고, 맥스 데이트 그 최고 기온에 해당이 되는 날짜를 넣을 베리어블에 너를 줘서 이제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드린 그 객체 데이터 를 대상으로 이제 이터레이터 롤을 돌리면서 체크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그 자료 중에 기온 데이터 들어가 있지 않는 행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행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사실 이 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질문이었는데, 로우의 마이너스 1 인덱스가 마지막 항목이고, 그 다음 지금 CSV 파일을 우리가 미리 열어봤을 때 최고 기온이 마지막 항목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짜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항목이 비어 있으면, 널이면 그 자리에 앞에 여기서 마이너스 999 줬듯이 절대로 최고 기온 값이 될 수 없는 그런 값으로 일단 채워 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앞에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 어, 지금 그 각각의 로들이 리스트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다음 그 리스트에 속하는 데이터 아이템들은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여산자를 쓸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로팅 타입으로 바꿨고, 그래서 덮어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항목에 읽혀진 아이템 마지막 그 컬럼에 해당이 되는 최고 기온 값이 현재 맥스 템프보다 크면 맥스 템프에 엎어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의 제로, 로우의 제로는 첫 번째 항목을 나타내고, 지금 주어진 그 CSV 파일에서 첫 번째 항목이 날짜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 값을 날짜에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게 맥스 템프보다 큰 최고 기온을 최고 기온에 엎어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굳이 이렇게 채워야 되느냐? 안 채워도 되죠. 뭐 아마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로에 마이너스 1을 읽어봐서 널이 들어가 있으면 이 지금 이런 비교 자체를 스킵하면 되겠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로의 마이너스 1이 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금 여기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해본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로직을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채우고 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터 아웃, 그러니까 로우의 마이너스 1이 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 형태로 어, 제외시키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면, 복잡한 데이터에서 의미 없는 것들을 좀 복잡한 규칙에 따라서 필터아웃 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이런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될 로직이 돌기 전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차원에서 미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분석하는 코드를 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앞에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든 데이터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밸리드 하지는 않다.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 그게 항상 그 구현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답이 이렇게 2018년 8월 1일로 39.6도 나와야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답이 제대로 나왔는지, 코드가 말이 되게 짜여져 있는지 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을 가지고 CSV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에서 뭐 간단한 분석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뭐 어쨌거나 데이터를 쿠킹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코드들을 짤막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찾아낸 사실들을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 어떤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냐면 매플라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3D까지는 아니고 2D 형태의 그래프나 이미지를 그릴 때 사용을 하고요. 뭐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매플랍립이랑 관련된 다큐멘트는 지금 이제 이 페이지인데 이 주소에 가서 보면 예제나 튜토리얼이나 그 다음에 API 정보 그 외 다큐멘트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플랍립을 뭐 책을 사서 본다던가 뭐 이럴 필요 없고 이 사이트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내서 코드에 반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플럿립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듈을 매플럿립의 파이플럿이라는 그 모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길죠. 이름이 매플럿립 이렇게 치다가 타이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주로 얘를 PLT라는 그 얼라이언스로 매플럿립의 파이플럿을 as PLT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지칭한 대신 PLT로 주로 대신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매플립의 모듈이 파이플럿 말고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볼 그래프들은 거의 이제 파이플럿이라는 모듈이 제공하는 펑션들 가지고 다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알려드린 그 ORG 사이트 내에서도 그 파이플럿과 관련된 페이지가 지금 여기인데 지금 이 주소로 그 액세스 가능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펑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히스트나 아니면 뭐 박스플러스 그리는 박스플러드 펑션에 대해서 뭐 조금 다루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각자 해당된 펑션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슬라이드부터 기본 그래프 그리기 연습하는 코드랑 실행 결과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혼자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들도 그래프 그리는 거를 그래프 그리는데 뭐 이유가 없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PLT 플러스에 이렇게 X축, Y축 값을 주면 X축의 값들에 대응되는 Y축 값이 찍힌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직접 코드들을 한번 쳐보고 그 입력된 코드를 실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런을 시키면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한 다음에 본인이 머릿속에 이런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 이런 식의 코드를 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유튜브 강의 영상 짧은 걸 하나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부터 뒷부분에 이제 기본 그래프 그리는 옵션들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그래프의 뭐 색깔을 바꿔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하기 전에 올려져 있는 유튜브 강의 동영상이 한 7분 정도 길이가 되는데 일단은 그걸 한번 봐서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이렇게 뭐 눈에 불을 켜고 볼 필요는 없고 뭐 일단 오버롤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는구나 파악하기 위해서 뭐 적당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 PDF 올라온 거 열어봐서 이 코드들 각각 따라가면서 뒷부분에 이제 실행을 해가면서 기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을 뭐 SQL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본 과정의 본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아는 학생들은 동영상 봐야 되니까 동영상을 일단 보고 그다음 쉽게 과제 해결하고 그러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앞에서 말한 그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따라 올라오기 위한 그런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내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봐서 이거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지까지를 내가 계속 알려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최대한 개인적으로 메꿔가는 작업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래프 제목을 넣어본다던가 다는 거죠. 레전드 어떤 식으로 넣는지, 그래프 색상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 선의 모양을 바꾸는 거, 마커를 뭐 서클로 할 거냐, 뭐 세모 트라이앵글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앞부분은 순전히 이제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습 삼아 해보는 내용은 매년 내 생일의 기온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 똑같은 이제 서울 CSV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봐서 본인 생일마다 기온이 어떻게 됐는지, 왜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습 삼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읽어와서 뭐 최고 기온 데이터 출력하기 뭐 우리 이미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찍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절트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이 존재하는 로에 대해서만 -1 마지막 항목에다 있는 최고 기온을 읽어와서 플롯을 바꾼 다음에 그 리스트에 어펜드를 시킨 다음에 그 리절트를 찍어보면 최고 기온으로 적혀있는 게 쫙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뒷부분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내가 일일이 여기서 로우의 -1은 마지막 뭐 아이템이고 플롯을 바꾼 다음에 얘는 리스트니까 어펜드로 붙일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죠, 시간상. 그러니까 혹시 기본적인 파이썬 함수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다, 그런 학생은 지금 이 사이트 snakeby.org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해서 코드 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가면서 뭐 각 스텝별로 간단하게 넘어가는 형태로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펜드나 뒤에 가면 스플릿이나 뭐 이런 그 함수 사용하는 데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은 베이직 파이썬이 약한 거죠. 그래서 베이직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튜토리얼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 이게 그나마 가장 빠른 시간에 잘 따라갈 수 있는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 해서 지금 서울.csv 파일에 몇 개의 로가 있는지 알고 싶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똑같이 리절트 다 맞고 그 다음에 랭스를 찍어 봤더니 39,463개, 그러니까 39,463일에 대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파이프라 모듈이 제공하는 그 펑션들 중에서 플랫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리절트의 레드 값을, 리절트는 아까 본 그 우리가 데이터에서 읽어 들여서 어펜드 시켜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찍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PLT에 show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려지냐면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그 명령어를 주면 꺾을선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줘서 이게 3만 몇천 개의 날짜에 대해서 지금 0부터 5천 여기 이 사이에 5천 개의 데이터에 대한 점들이 찍혀서 지금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 시각화하기에서는 그 시각화해 준 결과가 뭔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모든 데이터 분석 작업이 결국은 뭔가 밸류를 주기 위한 작업이어야 된다. 첫째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떡하니 찍으면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밸류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 날짜가 참 많이 들어가 있구나. 뭐 이거 빼고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저거 말고 쫙 찍지 말고 8월의 최고 기온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자.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지금 다소 연습이니까 뭐 이것도 별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최고 기온이 적혀져 있는 로에 대해서 8월에 해당이 되는 값을 다 넣은 다음에 리절트에 이번에 그 8월에 해당이 되는 그 8월에 해당이 되는 31일이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900 몇 년부터 뭐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것도 꽤 많겠죠. 그래서 그 리절트 값을 이번에 핑크색, 핫핑크색으로 찍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줄게. 뭐 아까보다는 덜 촘촘하지만 역시 뭐 이렇게 쭉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인사이트는, 아, 대강 8월의 최고 기온은 뭐 20도에서 30도 중반 정도의 온도에 분포되어 있구나. 안 찍어봐도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어찌 됐거나 간에 뭐 굳이 찍자면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년 중에 어느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한번 그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생일이 1983년 2월 14일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매년 최고 기온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겠다,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었다면 코드는 지금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앞부분 다 똑같고 여기까지 같고, 그 다음에 1983년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아무리 이제 생일 찍어보지만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온도를 궁금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로의 제로의 스플릿에 뭐 이렇게 하이픈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지금 데이터가 연도 4자리에 하이픈에 월 2자리에 하이픈에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하이픈 제거하고 스플릿을 해서 첫 번째 의 아이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도를 가리키는 4자리 스트링을 스플릿을 해내서 그걸 인티저로 바꾼 거, 걔가 1983보다 크거나 같으면 1983년 이후에 이 뒷부분 다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날짜가 2월 14일인 로우를 찾아서 그 로우의 최고 기온을 리절트에 어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CSV 모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찍어야 되니까 파이플러스 그 모듈을 읽어 드린 다음에 플랫 함수를 쓰고 쇼를 하면, 쇼 함수를 콜을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질문을 질문의 범위, 그러니까 질문의 답의 범위를 좁혀가면서 아까 봤던 최초의 그래프보단 점점 더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앞에 코드를 봤으면 연습 삼아 지금 이제 첫 번째 과제, 오늘 과제 3개를 줄 텐데, 생일을 뭐 본인이 뭐 본인 생일로 한번 뭐 재미삼아 찍어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조교와 채점할 때 그 그래프 아웃풋 보고 다 똑같이 채점하기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필요 없는 작업이죠. 그래서 생일 1983년 2월 14일 똑같이 가정을 하고, 최고 기온 찍는 거는 이미 앞에 코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짜보라고 하는 부분은 최저 기온을 똑같이 알아내서 같은 그래프에 그려보라 라는 거죠. 그래프의 내용은 그 부분이 추가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기본 그래프 그리기 할 때 나왔던 펑션들 한번 써보는 차원에서 그래프의 타이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레전드도 표시를 하고, 뭐 이 정도를 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그 코드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앞부분 하던 예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부분 약간씩 변형해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별로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연습 삼아 작업을 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제 듀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나오는 디렉션대로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래프에서 한글이 들어가는데 그 그래프에 한글 폰트를 사용을 하면 워닝이 쫙 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워닝이 내가 한번 실행을 해봐도 똑같은 코드인데 어떨 때는 발생했다고 어떨 때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한글 폰트 사용을 할 때 한글을 찍어야 되는 그 라인 바로 앞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폰트랑 관련된 RC라는 펑션으로 이런 옵션들을 주는 걸 한 줄씩 추가를 하면 워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워닝은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돌려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게 뭐지 이렇게 떠요 해보면 안 뜰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워닝이 뜨면 그 한글 사용하는 한글을 찍는 그 라인의 바로 위에 뭐 두 번 중에 두 가지가 찍히면 두 번 그 라인 바로 앞에다 이 라인을 추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사용을 할 때 XY축에 표시되는 그 숫자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그냥 네모 표시 이렇게 깨져서 표시가 돼요. 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이런 파라미터 조정을 하는 이 라인을 한 라인씩 추가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뭐 한글 폰트랑 관련된 워닝들이 뜨게 되는데 그 주피터 노트북에 실제 돌리게 되면 그렇게 뜨면 당황하지 말고 이 코드들을 추가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본 그 예제들은 꺾은선 그래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그래프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그런 거를 다루고 있진 않고 일단 몇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종류의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엑서사이즈 3에 해당. 맨 처음에 봤듯이 그냥 그 CSV 파일에 들어가 있는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쭉 다 찍었다고 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질문이 이렇더라도 이런 그래프를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서 뭔가 밸류를 줄 수도 있다라는. 예를 들면 히스토그램이 뭐죠? 지금 이제 간단한 예제에서 보면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그 함수는 파이플라 모듈 중에서 히스트 함수라는 게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하나의 리스트가 주어졌는데 1, 2, 3, 4, 5, 6, 6, 7, 8, 10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나의 데이터셋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에 속하는 데이터 아이템별로 지금 히스트 이렇게 이 데이터셋을 파라미터로 넘겼을 때 그려지는 그 히스토그램 결과를 보면 1은 두 번 나왔다. 이 데이터셋에서 1이 나온 빈도수는 두 번, 그 다음에 2가 나온 빈도수는 한 번, 3이 나온 빈도수도 한 번, 4가 나온 거 한 번, 5 한 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각 데이터 아이템이 발견되어지는 빈도수를 이 사각형의 말하자면 면적으로 나타내는 거 그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기서 표로 되어 있는 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도수 분포라는 게 어떤 구간에 대해서 값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 한 학급의 학생들의 몸무게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면 40kg에서 50kg 몇 명, 50kg, 60kg 몇 명 이런 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표에서 그 명세되어 있는 밸류의 범위를 1년의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오타네요. 1년의 간격이고요.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각 빈에 속하는 값의 빈도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X축이 빈에 해당이 되고 Y축이 빈도수에 해당이 되죠. 히스토그램 그릴 때 주의할 점은 그 빈 간격 자체가 서로 오버래핑 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수분포표 그릴 때 당연히 이제 그렇게 겹치지는 않으니까 겹친다는 거는 30km, 40km 구간
있는데 35km에서 45km 구간 뭐 이렇게 하면 빈이 겹치는 거죠.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랑 히스토그램의 차이는, 막대 그래프는 이 막대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서로 띄어져 있어요. 불연속적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히스토그램은 이 네모 바들이 옆으로 촘촘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그 간격에 대해서 그 빈도수를 나타낸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빈의 간격이 서로 크기가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별로 그 그래프가 표현하는 데이터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데이터셋 변수의 일반적인 분포를 보여주고자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분포의 최고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 분포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지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아웃라이어에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웃라이어라는 건 어떤 이제 그 간격 안에서 뚝 떨어져 있는 빈도수 굉장히 낮은 그런 데이터 수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그림 딱 봤을 때 이게 최고 기온 얼마야? 뭐 최고 기온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온으로 얘기를 하면 1년 중에 가장 많은 기온 분포 때는 몇 도 때인가? 뭐 그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열대인지 아열대인지 온대인지 뭐 이런 거 판단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히스토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 어떤 그래프를 써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컴퓨팅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통계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 가보면 이 사이트인데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래프들에 대한 가이드가 제공이 되는데 각 그래프들의 의미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주로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유시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된 그래프를 사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시간의 슬라이드는 내가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랫을 설명을 할 건데, 그 후에 자기가 지금 학기 내에 풀려고 하는 문제가 그 그래프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 있는 그래프들 중에 어떤 그래프로 결과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걸 싹 다 공부하라는 것보다 한 번씩 훑어본 후에 본인이 풀려는 문제의 결과값을 어떤 종류의 그래프로 가셔시켜 주는 게 좋을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조금 더 살펴보면 주사위 시뮬레이션을 한다. 주사위 뭐 몇 번 이렇게 던져봐서 그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빈도수를 기록을 하고 그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하는 거죠. 일단은 랜덤 함수를 사용을 해서 1부터 6 사이의 숫자 중에 그 랜덤한 숫자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5번만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번 콜 하는 거죠. 5번 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을 만들어준 숫자를 다이스라는 리스트에 뭐 랜덤하게 만들어진 거 그 5번 받아서 여기에 담은 다음에 프린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제 히스트 함수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히스트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매플러블립에서 히스트 함수, 히스트 펑션이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예제에서도 뭐 간단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사용되지, 이 슬라이드에 나오지 않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이 사이트 중에서 히스트 함수랑 관련된 부분에 가서 좀 더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랜덤 함수에 의해서 생성이 된 다이스라는 리스트를 히스트 함수의 파라미터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6개겠죠. 1부터 6까지 6개의 빈이 있고, 그럼 빈도수가 이제 이렇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은 한 번, 5번 중에 1 한 번, 2 한 번, 4 한 번, 6 2번 났다라는 얘기죠. 이걸 100번을 해봐서 보니까 지금 100번 해보니까 100번만 돌렸을 때는 이렇게 되면 주사위가 4가 가장 많이 나온 거 주사위 숫자 중에 이거를 얼마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번 시행을 해보면 거의 균일해져요. 이렇게 돼야 주사위 가지고 게임을 하겠죠. 만약에 4만 주로 나온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게임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횟수를 익스트리물하게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주사위에 대해서 결국은 각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거의 동일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의 모양만 보고도. 간단한 문제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빨간색으로 의미 없이 쭉 그려졌던 이제 그래프를, 문제는 똑같지만 다른 모양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히스트 함수의 리절트를 주고, 그 다음에 b는 100일 간격으로, 아까 3만 몇천 개의 날짜가 있었는데 그 100일씩 그 간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하고. 그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이제 구간이 여기 날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날짜별로 마이너스 10도가 나온 날짜는 며칠 있었냐, 0도였던 날짜는 며칠 있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그래프의 형태가 바이모델 형태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피크가 2개 혹은 그 이상 있는, 여러 개 있는 바이모델 형태를 나타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어떤 히스토그램 그렸는데 이렇게 바이모델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뭔가 기준이 2 이상이 적용이 됐을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모양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2개의 서로 다른 프로세싱의 결과가 뭔가 믹스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뭐 100년 정도였나요? 그 해당된 날짜에 대해서 기온의 분포, 기온에 대한 빈도수를 봤을 때 한 27, 8도가 가장 많았고, 그 반면에 또 한 5도 정도 되는 날도 얘보단 중간 정도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기 때문이죠. 사계절이 있어서 뭐 겨울 같은 경우에 한 5도 정도, 이 정도 분포 0도, 10도 해당이 되는 피크가 하나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25도에서 30도 가량의 그 기온에 대해서 주로 나타나는 날들이 있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스플릿을 해서 돌려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인 8월의 데이터만 대상으로 해서 히스토그램을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석은 첫 시간에 그 각 텀들의 테리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찍어주는 가시화하는 것까지 자동화된 툴을 사용을 해서 거기까지가 데이터 컴퓨팅이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여기 피크가 2개 있네, 여기 뭔가 서로 2가지의 요소가 섞여 있는 데이터셋이구나 생각하는 거는 누가 하죠? 분석가가 해요.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죠. 그 분석가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도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한 내용들은 지금 이 페이지에 가보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의 양상에 대비해서 거기에 속한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치를 보고 이거를 해석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 컴퓨팅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복잡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 뭐 굳이 이렇게 그렇게 딱 그 둘 다를 다 갖춘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실제로 그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롤이 나눠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데이터들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래프를 봐서,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계절별로 이게 분포가 나눠져 있을 거니까 여름에 대해서만 한번 돌려보자. 8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돌린다라는 거죠. 코드를 수정을 해야겠죠. 뭐 지금 그 한 로에 들어가 있는 것들 스플릿 되어 있는 하이픈 그 캐릭터로 스플릿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먼스만 추출을 한 다음에 지금 봤을 때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번째 그 날짜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가 연도고 두 번째 덩어리가 월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를 떼서 먼스에 주고 걔가 8월인 거에 대해서만 어거스트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쌓아서 그다음 똑같이 아까처럼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규 분포 곡선을 나타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엔 유니모델 이렇게 피크가 하나만 있는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파인딩은 역대 8월에는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였던 날이 지금 여기 이 30도보다 뭐 이 지금 삐쭉한 여기도 조금 더 한 31도 정도 되겠죠. 그 정도였던 날이 가장 많았다라는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봤듯이 우리가 그냥 그 기온 데이터를 꺾은 선 그래프 똑같은 데이터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 형태로 그려주는 거 외에 나머지 코드는 똑같았는데 그냥 싹 다 읽은 다음에 최고기온, 최저기온을 꺾은 선 그래프로 찍은 경우랑 히스토그램으로 찍은 경우랑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졌죠. 그 얘기는 각 데이터의 속성별로 그 데이터가 가지는 그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분석 단계에서 프로세싱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세싱의 결과를 어떤 형태로 가시화시켜 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습을 또 하나 해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요거 찍는 거 8월달 찍는 거 한번 해봤고, 비슷한 그 방식으로 1월달에 대한 데이터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찍는 거. 그래서 아웃풋이 딱 이렇게 나오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걔는 assignment 2-2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예제 코드들을 잘 보고, 사실은 내가 지금 주는 과제들은 그 코드를 짤 수 있을 건가 못 짜는 건가 뭐 그거를 보자는 게 관건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예제 코드를 잘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쓸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예제 코드만 잘 본 다음에 그 나머지 8월이었던 거 1월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만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 데이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이상의 그룹이 존재를 하고 그 그룹에 대해서 각각 수치 데이터들에 대한 분포를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상자 박스와 라인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박스로 나타낸 부분과 선으로 나타낸 이 선상에 속하는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뭐 점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박스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중간 50% 범위 내의 값들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기온 데이터가 이렇게 3만 몇천 개가 있었을 때 그 중에 가장 중간값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 선이라는 거죠. 이 선에서부터 양쪽으로 25%씩
그 분포되어 있는 그 데이터셋이 이 박스 안에 속한다면 여기에 50% 외에 지금 속하는 이쪽 그 맥시멈까지는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이 이렇게 돼 있죠. IQR이 지금 여기 중간선에서 25%, 25%의 선이 되고 50%고 그러면 이 지점에서부터 해서 값이 이 간격의 1.5배 위치에 속하는 데이터셋까지를 끊어서 여기가 지금 수치 데이터들의 맥시멈 값,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해서 미니멈 값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맥시멈과 미니멈을 초과하는 부분에 이렇게 점점이 찍히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상치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값들은 이 범위 내에 존재를 하는데, 간혹 이렇게 튀는 값,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해가 엄청 정말 찌도록 더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중간값에서 봤을 때 Q3 플러스 1.5배 IQR 이 맥시멈보다 더 초과하는 점들이 뭐 100년 안에 한 두세 번, 2, 3일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아웃라이어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그 사이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박스 플러스를 그릴 때의 이런 노테이션들은 의미가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박스 플러스는 또 어떨 때 쓰면 좋은지를 봐야겠죠. 박스 플러스는 수치 데이터 값의 분포를 키워드는 여러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룹을 비교해 가면서 한눈에 보고자 할 때 박스 플러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데이터들이 대칭이 되는지 어느 쪽에 몰려져 있는지 뭐 어떤 베리언스를 가지는지 아웃라이어 여기 지금 점점 이렇게 찍힌 것들은 아웃라이어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월별로 뭔가가 찍혀 있는데 다른 월에는 이런 아웃라이어 없고 지금 이 달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달에 대해서는 이 맥시멈과 미니멈 값을 초과하는 지점에 아웃라이어들이 찍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있으면 뭔가 뭐 분석을 할 때 얘네는 왜 이때는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랑 지금 여기 보면 박스 플롯이랑 똑같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가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임의의 가상으로 어떤 앱의 일일 다운로드 횟수를인데 여기도 왜 못하네요. 횟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대강 알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최저 뭐 한 뭐 20번 정도 있을 때도 있고 120번 가량 다운로드 된 날도 있구나. 뭐 이 정도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월별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1월부터 봤을 때 이 앱은 여름에 주로 많이 다운로드를 받는구나. 기온이 뭐 높아지는 곡선에 있을 때 같이 받는구나. 뭐 이런 이제 중간값 평균치를 봐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를 봤을 때는 또 뭐 어떤 뭐 파인딩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봤을 때 아웃라이어들을 봐서 이때는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급증을 했는지, 혹은 이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운로드가 갑자기 급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왼쪽 그래프보단 오른쪽을 봤을 때 이 월별로 평균치는 어떻고 최대치 어떻고 최소치 어떤지가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박스 플러스의 장점이겠죠. 근데 모든 그래프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 플러스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단점이냐면 지금 보이는 똑같은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포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피크가 이쯤 있고, 뭐 여기는 지금 여기 없는 데도 있고 빈도수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박스 플러스로 나타내면 이 각각 케이스별 빈도수, 빈별 빈도수를 그 구간별 빈도수를 나타낸다기보단 평균치가 얼마고 평균에서 50% 내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치에 분포가 돼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 그다음 아웃라이어도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셋이나 이런 분포를 보이는 데이터셋에
평균치가 동일하고 최대값과 최소치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들이 동일하다면 박스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아래 위 그래프가 확연히 틀리지만 똑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한 데이터 분포를 파악하겠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은 박스플롯보다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이게 그룹 하나에 대한 거면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박스플롯이 아까 봤듯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2개가 있는데 걔네들 간에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박스플롯을 사용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각 그 그래프들 간의 장단점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래프가 어떤 거다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보면 뭐 다 똑같은데 아까 앞에 봤던 거랑 똑같은 서울의 최고 기온 전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박스플롯 하나로 표현을 해 봤을 때 마지막에 여기 어떤 그래프 그릴지만 달라지는 거죠. 코드상에서. 그래서 박스플롯 셀 리절트를 주면 그럼 100년치에 대해서 봤을 때 평균 기온은 20도 정도 해당이 된다. 뭐 그 다음에 50% 정도의 데이터들은 어디에 몰려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마찬가지로 매플랍립에 그 다큐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박스플롯에 관련된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은 그냥 그 파라미터 설명만 돼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보면 박스플롯에 대해서는 그 파라미터 봐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만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제 코드들이 나와 있어요. 예제 코드로 가는 링크가 걸려 있는데 박스 플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페이지에 있는 예제 코드에 가서 그 부분을 들어가 봐서 예제 코드별로 한 번씩 읽어보고 실행해보고 뭐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월과 8월의 최고 기온을 박스 플러스로 바꿔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두 개의 박스 플롯이 보이는 거죠.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박스 플롯의 오거스트 8월 거, 여기서 이제 8월 거 뽑아서 오거스트에 어펜더 했고, 그 다음에 1월 거 추출해서 1월에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박스 플러스의 오거스트, 박스 플러스의 뭐 제뉴얼 이렇게 해서 쇼를 해라. 이렇게 하면 같은 선상이 이렇게 쭉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를 어거스트랑 제뉴얼이 따로 이제 그 추출을 하고 그냥 박스 플러스에 파라미터를 줄 때 이렇게 리스트 아이템으로 주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가로로 두 개 이렇게 스플릿이 돼서 나오는 형태. 아까 앞에 거보다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찍힐 건가 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찍을 건가 생각을 해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줘서 그래프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최고기온 데이터를 박스 플롯으로 표현을 하려면 먼스 12월치를 담을 수 있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빈 걸로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날짜에 해당인 데이터들 스플릿하고 뭐 적절하게 어펜드 시켜서 각각의 1월에 1월 거, 2월에 2월 거 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달을 전부 다 넣은 다음에 먼스를 박스 플롯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실 여기는 12개의 달에 해당이 되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덩어리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요? 박스 플롯이 12개가 가로로 쫙 나오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박스 플롯들이 12개가 나오고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평균치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월별로 평균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겹쳐진 것들은 이제 최소, 최대 범위를 벗어난 아웃라이어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 수치들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연습을 해 볼 거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뭐 100년 동안 뭐 이렇게 봤을 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최고 기온 데이터를 박스 플롯으로 표현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웃풋의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려면 실제로 코드 돌려서 나온 그래프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12달에 대한 데이터 뽑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하는데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1개의 박스 플러시 찍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없었던 거 타이틀 찍어줘야 되는 거 하나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2개 그래프 정도 그리는 거 살펴봤어요. 그래, 뭐 일단 다음 시간까지 과제들 하면 되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코드들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학생들은 그냥 그것만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이거 처음 본다 뭐 이런 학생들은 내가 앞에서 링크 걸어줬던 사이트들 꼭 들어가 봐서 혼자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